마이애미의 밤하늘을 수놓았던 화려한 조명과 수만 명의 관중이 내뿜던 열기는 여전히 식지 않은 채 경기장 주변을 맴돌고 있었습니다. 인터 마이애미의 그절인 역전승. 그리고 그 중심에는 역시나 축구의 신이라 불리는 리오넬 메시가 있었습니다. 그는 오늘 경기에서도 전성기 못지않은 몸놀림으로 멀티골을 터뜨리며 팀을 위기에서 구해냈고, 경기 종료 휘슬이 울리는 순간 전 세계 축구팬들은 다시 한번 그의 이름을 연호하며 열광했습니다. 하지만 축제와도 같았던 이 승리의 환호성 뒤편에는 그 누구도 예상치 못한 무겁고도 차가운 비극의 그림자가 짙게 드리워져 있었습니다. 경기가 끝난 후 믹스트존과 기자회견장으로 향하는 길목에서 만난 메시의 표정은 평소와 다름없이 차분해 보였습니다. 승리의 기쁨을 만끽하며 동료들과 가벼운 농담을 주고받던 그의 발걸음은 승자의 여유 그 자체였습니다. 그러나 기자회견장에 들어서기 직전 한 관계자가 건넨 스마트폰 속 사진 한 장이 메시의 모든 움직임을 멈추게 만들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같은 날 다른 경기장에서 치열한 사투를 벌였던 대한민국 축구의 상징 손흥민의 부상 부위를 촬영한 고화질 사진이었습니다. 사진 속 손흥민의 발목은 평상시의 형태를 알아볼 수 없을 정도로 끔찍하게 부풀어 올라 있었습니다. 아리저리 살인 태클의 흔적이 고스란히 남은 피부는 시퍼렇게 멍들다 못해 피가 맺힌 듯 붉게 물들어 있었고, 그 처참한 광경은 현장에 있던 취재진조차 고개를 돌리게 만들 정도로 잔혹했습니다. 축구 역사상 가장 위대한 길을 걸어온 메시에게도 동업자의 이런 처참한 부상은 심장을 찌르는 듯한 충격으로 다가왔을 것입니다. 불과 몇 분 전까지 만끽하던 승리의 잔영은 순식간에 증발해버렸습니다. 메시의 눈동자에는 환희 대신 깊은 슬픔과 함께 설명하기 힘든 서늘한 분노가 서서히 차오르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한참 동안 그 사진에서 눈을 떼지 못했습니다. 주변의 소음이 차단된 듯한 정막 속에서 메시는 마치 자신이 그 고통을 직접 느끼고 있는 것처럼 미간을 찌푸리며 낮은 탄식을 내뱉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부상 소식을 접한 선수의 반응이 아니었습니다. 축구라는 스포츠가 지향해야 할 아름다움이 무참히 짓밟힌 현장을 목격한 거장의 진심 어린 통탄이었습니다. 관중들은 여전히 밖에서 메시의 이름을 외치고 있었지만 그 순간 메시의 머릿속에는 오직 하나. 고통 속에서도 팀을 위해 끝까지 피치를 지켰던 한 동료의 희생만이 가득 차 있었습니다. 승리의 영광이 가장 빛나야 할 순간에 찾아온 이 비극적인 소식은 리오넬 메시라는 인간이 가진 축구에 대한 철학과 동료애를 다시금 일깨우는 기폭제가 되었습니다. 그는 무거운 침묵을 깨고 기자회견장 문을 열었습니다. 이제 곧 전 세계가 목격하게 될 메시의 이례적인 분노와 일갈은 바로 이 참담한 사진 한 장에서 시작된 것이었습니다. 승리의 환호 뒤에 숨겨진 이 잔인한 현실 앞에서 축구의 신은 왕관을 잠시 내려놓고 한 명의 축구인으로서 가장 뜨거운 목소리를 낼 준비를 마쳤습니다. 기자회견장에 들어선 메시의 걸음걸이는 평소보다 무거웠고 그의 미간은 깊게 패여 있었습니다. 수많은 취재진의 카메라 셔터 소리가 요란하게 울려 퍼졌지만 정작 주인공인 메시의 입술은 굳게 닫혀 있었습니다. 평소 승리 직후의 기자회견에서 보여주던 특유의 온화한 미소나 동료들을 지켜세우는 여유로운 농담은 그 어디에서도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대신 그 자리에는 차갑고도 날카로운 정적이 흘렀고 현장에 있던 기자들은 직감적으로 무언가 심상치 않은 기회를 감지했습니다. 메시는 자리에 앉자마자 앞에 놓인 마이크를 매만지며 한동안 바닥말에 응시했습니다. 장내를 가득 채운 긴장감 속에서 한 기자가 조심스럽게 입을 뗐습니다. 오늘 경기에서 보여준 환상적인 멀티골과 팀의 역전승에 대한 소감을 묻는 질문이었습니다. 보통의 상황이라면 메시는 팬들에게 공을 돌리며 겸손한 답변을 내놓았겠지만 이번에는 달랐습니다. 그는 고개를 들어 질문한 기자를 빤히 쳐다보더니 잠시 숨을 고른 뒤 낮은 목소리로 입을 열었습니다. 하지만 그의 입에서 나온 첫 마디는 자신의 골이나 승리의 골아벗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주머니에서 조금 전 관계자가 보여주었던 손흥민의 부상 사진을 떠올리는 듯 허공을 응시하며 떨리는 목소리로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현장의 취재진은 메시의 이례적인 태도에 숨을 죽였습니다. 메시는 테이블 위에 놓인 물병을 만지작거리다 이내 손을 떼고는 마치 마음속에 끓어오르는 무언가를 억누르는 듯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그의 눈빛은 평소보다 훨씬 강렬했고 그 안에는 단순한 당혹감을 넘어선 깊은 연민과 형언할 수 없는 분노가 서려 있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눈앞에 펼쳐진 승리의 데이터나 기록들보다 동업자가 겪어야 했던 그 끔찍한 고통의 흔적에 더 깊이 몰입해 있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침묵이 길어질수록 기자회견장의 공기는 더욱 무겁게 가라앉았습니다.
메시는 한참 동안 말을 잇지 못하다가 겨우 입술을 뗐고 그가 내뱉는 한마디에는 무게감이 실려 있었습니다. 전 세계 축구계의 정점에 서 있는 인물이 보여주는 이러한 감정의 동요는 현장에 있던 모두를 숙연하게 만들었습니다. 그것은 승자의 거드름도 패자의 변명도 아닌 축구라는 스포츠의 근간이 흔들리고 있다는 사실을 목격한 거장의 진심 어린 경고와도 같았습니다. 메시의 시선은 이제 카메라 렌즈 너머 전 세계 축구 팬들을 향하고 있었습니다. 그는 더 이상 마이애미의 승리자가 아닌 상처 입은 동료를 대변하는 대변인이자 축구의 가치를 수호하려는 수호자의 모습으로 변모해 있었습니다. 그의 굳게 담은 입술이 다시 열리는 순간 기자회견장의 공기는 차갑게 얼어붙었고 모두가 그의 입에서 나올 다음 문장을 기다리며 펜을 멈추었습니다. 그 정적의 끝에서 메시는 마침내 전 세계를 뒤흔들 강력한 일가를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침묵을 깨고 터져 나온 메시의 첫 마디는 현장에 있던 모든 이들의 귀를 의심케 할 만큼 차갑고도 날카로웠습니다. 평소 감정 표현을 극도로 자제하며 절제된 언어말을 사용하던 그 옆뒤에 마이크를 타고 흐르는 분노 섞인 목소리는 더욱 신경하게 다가왔습니다. 메시는 책상을 가볍게 내리치며 단호하게 선언했습니다. 이것은 축구가 아닙니다. 우리가 사랑하고 아이들에게 가르치는 그 아름다운 스포츠가 결코 이런 모습일 리 없습니다. 그의 음성은 낮았지만 기자회견장 구석구석까지 명확하게 전달되었고 장르의 소음은 순식간에 잦아들었습니다. 그는 조금 전 목격한 손흥민의 부상 사진을 언급하며 말을 이어갔습니다. 누군가는 이것을 경기의 일부라고 말하겠지만 도업자의 커리어를 위협하고 신체에 치명적인 가해를 입히는 행위는 명백한 폭력입니다. 메시는 특히 발목을 겨냥한 악의적인 태클이 단순한 반칙의 범주를 넘어섰음을 지적했습니다. 축구는 발로 하는 예술이자 기술의 지가체인데 그 기술을 펼치는 선수의 도구를 파괴하려는 시도는 스포츠의 본질을 정면으로 부정하는 것이라는 논리였습니다. 그의 일갈은 단순히 손흥민 개인을 옹호하는 수준을 넘어 전 세계 축구장에 마련한 거친 플레이와 그의 관대한 심판 판정의 세태를 향해 있었습니다. 메시는 화려한 드리블과 골 장면만을 쫓는 현대 축구의 이면에 숨겨진 잔혹함에 대해서도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팬들이 열광하는 슈퍼스타들이 피치 위에서 보호받지 못한다면 결국 축구라는 상품 가치는 하락할 것이며 아이들은 더 이상 축구화를 신으려 하지 않을 것이라는 우려 섞인 경고였습니다. 그는 손흥민이 겪었을 그 끔찍한 통증을 상상하는 듯 잠시 눈을 감았다가 다시 뜨며 경제는 존중 안에서 이루어져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상대의 다리를 부러뜨려서 얻는 승리가 과연 무슨 가치가 있느냐는 그의 반문은 현장에 있던 취재진의 가슴을 찌르는 듯했습니다. 분노가 서린 메시의 발언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는 리그 3호국과 관련 단체들이 이러한 살인적인 태클에 대해 더 강력한 징계와 처벌을 내려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규칙은 선수를 보호하기 위해 존재하는 것이지 부상을 방관하기 위해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는 그의 말은 축구계 전체에 던지는 묵직한 화두였습니다. 메시의 눈빛은 그 어느 때보다 단단했고 그의 일갈은 단순히 한 경기의 리뷰를 넘어 축구의 정의를 다시 세우려는 거장의 선언문과도 같았습니다. 이날 메시가 보여준 이례적인 반응은 단순히 감정적인 폭발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축구라는 스포츠의 수호자로서 그리고 동시대를 살아가는 동업자로서 느낀 절박한 책임감의 발로였습니다. 그는 자신의 명성과 영향력을 이용해 손흥민이 겪은 불의를 세상에 알리고 다시는 이런 비극이 반복되지 않길 바라는 간절한 마음을 담아내고 있었습니다. 메시의 일갈이 끝난 후에도 기자회견장에는 한동안 무거운 여운이 감돌았고 그가 내뱉은 문장들은 순식간에 전 세계 통신사를 타고 퍼져나가기 시작했습니다. 분노 섞인 일갈을 내뱉은 메시의 목소리는 이내 차분하지만 더 깊은 울림을 담은 어조로 바뀌었습니다. 그는 단순히 눈에 보이는 상처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메시는 자신이 수십 년간 피치 위에서 겪어온 수많은 견제와 거친 태클들을 떠올리며 보이지 않는 곳에서 선수를 갉아먹는 공포에 대해 입을 열었습니다. 발목의 상처는 시간이 흐르면 아물고 흉터로 남겠지만 등 뒤에서 가해지는 악의적인 공격이 심장에 새기는 트라우마는 결코 쉽게 지워지지 않는다는 고백이었습니다. 그는 손흥민이 겪었을 그 찰나의 순간 공포가 온몸을 휘감았을 그 끔찍한 감각에 깊이 공감하고 있었습니다. 메시는 동업자 정신이라는 단어를 몇 번이고 되새기며 강조했습니다. 우리는 같은 경기장에서 뛰는 적이기 이전에 축구라는 하나의 꿈을 공유하는 동료들입니다. 상대의 선수 생명을 위협하는 행위는 결국 나 자신의 미래를 갉아먹는 것과
다름없다는 그의 논리는 현장의 기자들을 숙연하게 만들었습니다. 특히 사각지대에서 들어오는 무분별한 태클은 선수의 방어 기제를 무너뜨리고 이후 경기에서 공을 잡을 때마다 머릿속을 스치는 두려움을 심어준다고 설명했습니다. 퍼스트 터치가 생명인 기술적인 선수들에게 이러한 심리적 위축은 육체적인 부상보다 더 치명적인 은퇴 선고가 될 수 있다는 경고였습니다. 그는 자신의 경험을 빌려 말을 이어갔습니다. 나 역시 수없이 많은 태클을 당해왔고 때로는 공포 때문에 밤잠을 설친 적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지켜야 할 선이 있습니다. 그 선을 넘는 순간 그것은 더 이상 스포츠가 아닙니다. 메시의 눈빛은 이제 단순히 동료를 걱정하는 차원을 넘어 축구계 전체가 방치해온 폭력적인 관습에 대한 강한 거부감을 드러내고 있었습니다. 그는 손흥민과 같은 월드클래스 선수가 이런 위험천만한 상황에 무방비로 노출되는 현실이 북미 리그뿐만 아니라 전 세계 축구의 질적 저하를 초래할 것이라고 단언했습니다. 메시가 언급한 공포는 단순히 개인의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리그의 스타들을 위협하고 팬들이 보고 싶어하는 화려한 플레이를 거세하는 보이지 않는 적이었습니다. 그는 동료 선수들을 향해 우리가 서로를 보호하지 않는다면 그 누구도 우리를 지켜주지 않을 것이라며 연대를 호소했습니다. 축구와 스파이크가 살을 파고드는 고통보다 같은 길을 걷는 동료로부터 배신당했다는 정신적 충격이 더 클 것이라는 그의 말은 현장에 있던 모든 관계자들의 가슴에 깊은 파동을 일으켰습니다. 메시의 발언은 기자회견장의 공기를 무겁게 짓눌렀지만 동시에 축구의 가치를 다시금 정립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그는 승패보다 중요한 것은 선수의 안전과 상호 존중이라는 지극히 당연하지만 있고 살았던 원칙을 다시금 일깨워 주었습니다. 이제 메시의 시선은 손흥민의 부상 부위를 넘어 그 부상이 남긴 심리적 흉터와 축구계가 짊어져야 할 도덕적 책임으로 향하고 있었습니다. 그의 진심 어린 토론은 단순히 한 명의 스타 플레이어를 옹호하는 것을 넘어 축구의 영혼을 지키고자 하는 거장의 마지막 보루와도 같았습니다. 메시의 발언이 깊어질수록 대화의 초점은 자연스럽게 피해 당사자인 손흥민이라는 인물에게로 향했습니다. 메시는 잠시 말을 멈추고 고개를 숙였다가 다시 들며 손흥민이 그 고통스러운 순간에도 보여준 행동에 대해 언급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손흥민 선수가 부상을 당한 직후 팀의 승리와 팬들의 걱정을 먼저 생각하며 끝까지 자리를 지키려 했던 모습에 깊은 감명을 받았다고 전했습니다. 이것이야말로 한국 축구에서 말하는 살신성인의 정신이 아니겠느냐는 그의 말에는 동료를 향한 무한한 존경심이 담겨 있었습니다. 자신의 몸이 부서져가는 상황에서도 팀의 중심을 잡으려 애쓰고 팬들에게 미소를 지어 보이려 했던 손흥민의 헌신은 메시에게도 커다란 울림을 주었습니다. 메시는 단순히 그가 뛰어난 실력을 가진 선수라서 존경하는 것이 아니라 축구라는 공동체를 위해 자신을 희생할 줄 아는 그 고결한 인성을 높이 평가한다고 덧붙였습니다. 피투성이가 된 발목을 이끌고도 동료들을 독려하던 손흥민의 모습은 단순한 투혼을 넘어 이 스포츠가 가진 가장 숭고한 가치를 보여주었다는 평가였습니다. 사실 손흥민은 평소에도 자신보다 팀을 먼저 생각하는 선수로 정평이 나 있습니다. 메시는 이러한 손흥민의 성품이 동양의 철학적 가치와 맞닿아 있음을 언급하며 그가 짊어진 책임감의 무게가 얼마나 무거웠을지 짐작조차 하기 어렵다고 말했습니다. 지독한 통증이 온몸을 찌르는 순간에도 경기장을 떠나지 못했던 그 마음을 이해하기에 메시의 목소리는 더욱 가늘게 떨렸습니다. 그는 손흥민의 이러한 태도가 전 세계 모든 축구 선수들에게 귀감이 되어야 한다고 강조하며 그가 흘린 피와 땀이 헛되지 않도록 우리 모두가 목소리를 높여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메시는 손흥민이 보여준 희생이 단순히 한 경기의 승패를 위한 것이 아니었음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자신을 믿어주는 동료들과 먼 길을 달려와 응원해준 팬들에 대한 예우였으며 축구라는 종목에 임하는 그의 진지한 태도 그 자체였습니다. 메시는 손흥민이 겪은 신체적 고통보다 그가 끝까지 지키려 했던 그 정신적 가치가 훼손되는 것을 더 두려워하는 듯 보였습니다. 동업자로서 그리고 인간으로서 그가 보여준 살신성인의 자세는 메시의 가슴 속에 깊은 각인을 남겼고 이는 곧 폭력적인 플레이에 대한 더 강한 분노로 이어졌습니다. 이날 메시의 발언을 통해 손흥민의 헌신은 전 세계 축구계에 다시 한번 재조명되었습니다. 고통을 삼키며 팀을 위해 헌신하는 것이 선수의 숙명일 수도 있지만 그 숙명을 당연하게 받아들이지 않고 보호해야 한다는 메시의 주장은 많은 이들의 공감을 샀습니다. 손흥민이라는 이름 앞에 붙은 캡틴이라는 수식어가 단순히 완장의 무게가 아닌 그의 영혼의 무게임을 확인하는 순간이었습니다. 이제 메시는
그 위대한 희생 뒤에 숨겨질 라이벌 관계의 본질적인 변화에 대해 이야기하려 합니다. 흔히 메시와 손흥민의 관계를 두고 미디어는 북미와 아시아를 대표하는 아이콘 간의 치열한 대결 구도로 묘사하곤 합니다. 하지만 오늘 기자회견장에서 메시가 보여준 태도는 그런 단순한 라이벌 관계를 완전히 초월해 있었습니다. 메시는 손흥민을 단순한 경쟁자가 아닌 자신의 철학을 공유하고 축구의 품격을 함께 높여가는 진정한 동반자로 정의했습니다. 그가 손흥민의 부상에 그토록 격분했던 이유를 라이벌이라는 이름 아래 가려진 동질감과 깊은 유대감 때문이었습니다. 메시는 라이벌이라는 단어의 의미를 새롭게 정립했습니다. 진정한 라이벌은 상대를 무너뜨려 승리를 쟁취하는 파괴적인 관계가 아니라 서로의 존재를 통해 더 높은 수준으로 성장하는 거울 같은 존재라는 것입니다. 메시는 손흥민과 같은 수준 높은 선수가 피치 위에 함께 존재할 때 비로소 자신도 최상의 경기력을 발휘할 수 있으며 축구라는 스포츠 자체가 빛을 발한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렇기에 손흥민을 향한 악의적인 공격은 곧 메시 자신에게 가해진 공격이자 축구의 예술성을 향한 테러와 다름없다는 논리였습니다. 이러한 유대감은 국경과 인종 그리고 소속 리그를 넘어선 것이었습니다. 메시는 손흥민이 잉글랜드 프리미어리그에서 쌓아온 업적과 그가 보여준 성실함을 오랫동안 지켜봐 왔음을 고백했습니다. 서로 다른 대륙에서 활동해왔음에도 불구하고 두 거장은 축구라는 공통 언어를 통해 보이지 않는 교감을 나누고 있었던 셈입니다. 메시의 눈에 비친 손흥민은 단순한 상대팀 주장이 아니라 전 세계 축구의 수준을 지탱하는 하나의 기둥이었습니다. 그 기둥이 무너지는 것을 방관하는 것은 축구 역사의 방관자가 되는 것과 같다는 것이 메시의 생각이었습니다. 전 세계 언론은 메시의 이례적인 발언에 주목하며 두 선수의 관계를 현대 스포츠가 지향해야 할 품격 있는 연대라고 평가했습니다. 승패에 매몰되어 상대의 고통이 무감각해진 현대 축구계의 메시가 던진 메시지는 강렬했습니다. 그는 손흥민의 부상을 안타까워하는 것을 넘어 그를 지키는 것이 곧 다른 모든 선수의 안전을 지키는 길임을 강조했습니다. 이는 단순히 한 명의 스타를 아끼는 마음을 넘어 축구라는 생태계를 건강하게 유지하려는 거장의 책임감이었습니다. 결국 메시와 손흥민 사이에는 라이벌이라는 단어만으로는 다 설명할 수 없는 숭고한 유대감이 흐르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같은 시대를 살아가는 천재들만이 공유할 수 있는 외로움이자 그 외로움을 이해해주는 동료를 향한 따뜻한 우정이기도 했습니다. 메시가 보여준 이 뜨거운 동료애는 라이벌 관계가 단순히 증오와 경쟁의 산물이 아니라 서로를 존중하고 이해할 때 비로소 완성된다는 사실을 전 세계에 일깨워 주었습니다. 이제 메시의 시선은 개인의 유대감을 넘어 이 사건이 축구라는 산업과 북미 리그에 던지는 엄중한 경고로 향하기 시작했습니다. 메시의 비판은 개인적인 감정을 넘어 이제 북미 축구 전체가 직면한 구조적인 문제로 화살을 돌렸습니다. 그는 북미 리그가 세계적인 관심을 받으며 급격히 성장하고 있지만 그 성장의 속도에 걸맞은 수준 높은 보호, 체계와 심판 판정의 엄격함이 동반되지 않는다면 결국 모래성처럼 무너질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화려한 스타들이 모여들고 거대 자본이 유입되어도 정작 주인공이 선수들이 폭력적인 플레이에 무방비로 노출된다면 그 어떤 팬도 진정으로 축구를 즐길 수 없다는 뼈아픈 지적이었습니다. 그는 리그 사무국을 향해 직설적인 메시지를 던졌습니다. 거친 태클을 투지나 열정으로 포장하는 시대는 끝났으며 이제는 기술적인 축구와 선수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는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고 역설했습니다. 특히 손흥민과 같은 월드클래스 선수가 당한 부상은 단순히 한 팀의 전력 손실이 아니라 리그 전체의 흥행과 브랜드 가치에 심각한 타격을 입히는 행위라는 점을 분명히 했습니다. 메시의 발언은 북미 축구가 진정한 메이저 리그로 거듭나기 위해서는 피치 위의 폭력을 근절하는 도덕적 결단이 필요하다는 점을 시사했습니다. 이날 메시가 보여준 단호함을 리그 관계자들에게 커다란 압박으로 다가갔습니다. 그는 만약 이러한 살인적인 태클이 계속 방치된다면 재능 있는 선수들은 더 이상 이곳에서 뛰는 것을 자랑스러워하지 않을 것이라고 일침을 가했습니다. 축구는 신체 접촉이 허용되는 스포츠이지만 그 접촉의 목적이 공이 아닌 상대의 다리에 있다면 그것은 스포츠의 탈을 쓴 범죄와 다름없다는 것이 그의 확고한 신념이었습니다. 그는 심판들이 스타 플레이어를 편애하라는 것이 아니라 축구의 규칙이 정한 최소한의 안전 가이드라인을 엄격히 집행해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습니다. 북미 축구의 지형도가 변화하고 있는 시점에서 메시의 이러한 발언은 일종의 가이드라인이 되었습니다. 그는 자신과 손흥민이 이곳에 온 이유는 축구의 즐거움을 전파하기 위함이지 누군가의 선수 생명을 위협받기 위함이 아니라는 점을 분명히 했습니다.
리그의 질적 성장은 관중수나 중계 권료의 액수가 아닌 선수들이 마음껏 자신의 기량을 펼칠 수 있는 안전한 잔디 위에서 결정된다는 그의 논리는 현장의 기자들뿐만 아니라 리그 운영진들에게도 깊은 숙제를 안겨주었습니다. 결국 메시가 던진 경고등은 단순히 손흥민의 부상에 대한 복수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북미 축구가 세계 축구의 중심부로 진입하기 위해 반드시 거쳐야 할 풍격의 시험대에 관한 이야기였습니다. 폭력적 플레이의 대가는 결국 리그의 몰락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거장의 준엄한 목소리는 이제 기자회견장의 벽을 넘어 리그 사무국 본부까지 울려 퍼지고 있었습니다. 이제 메시는 이 긴 여정의 마침표를 찍으며 우리 시대의 전설들이 만들어가야 할 새로운 시대의 풍격에 대해 마지막 제언을 하려 합니다. 폭풍 같은 발언들이 지나간 자리에는 묵직한 정적과 함께 새로운 시대의 사명감이 감돌았습니다. 메시는 마지막으로 마이크를 고쳐 잡으며 오늘 자신이 쏟아냈던 분노와 우려가 결국 어디를 향하고 있는지 그 종착역을 제시했습니다. 그것은 단순히 가해자를 처벌하거나 리그의 규정을 바꾸는 차원의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시대를 풍미하는 두 전설, 메시와 손흥민이 피치 위에서 몽소 보여주고 있는 이 풍격이야말로 다음 세대의 아이들이 물려받아야 할 진정한 축구의 유산이라는 선언이었습니다. 그는 위대한 선수는 기록으로 기억되지만 위대한 전설은 그 태도로 기억된다고 말했습니다. 손흥민이 보여준 헌신과 메시가 보여준 동료애는 승패와 트로피의 개수로 환산할 수 없는 가치를 지닙니다. 메시는 자신이 축구화를 벗는 그날까지 축구가 폭력의 도구가 아닌 평화와 존중의 언어가 되기를 바란다고 덧붙였습니다. 오늘 손흥민 선수가 흘린 피와 눈물은 단순히 아픈 상처로 남는 것이 아니라 이 스포츠를 사랑하는 모든 이들에게 우리가 무엇을 지켜야 하는지 일깨워주는 이정표가 될 것이라는 그의 말은 현장에 있던 모든 이들의 가슴을 뜨겁게 만들었습니다. 기자회견장을 나서는 메시의 뒷모습은 들어올 때보다 훨씬 당당하고 견고해 보였습니다. 그는 이제 단순히 공을 잘 차는 선수를 넘어 축구의 영혼을 수호하는 진정한 거장의 아우라를 뿜어내고 있었습니다. 전 세계 축구계는 메시의 이번 인터뷰를 역대 가장 품격 있는 발언 중 하나로 기록할 것입니다. 라이벌의 고통에 진심으로 공감하고 스포츠의 본질을 수호하기 위해 자신의 영향력을 기꺼이 내던진 그의 용기는 손흥민이라는 이름과 함께 현대 축구사의 가장 아름다운 페이지를 장식하게 되었습니다. 이제 공을 리그 사무국과 전 세계 축구인들에게 넘어갔습니다. 메시와 손흥민이 만들어낸 이 새로운 시대의 품격은 단순히 한 경기의 에피소드로 끝나지 않을 것입니다. 상대를 무너뜨리는 것보다 상대를 존중하는 것이 더 큰 가치를 지닌다는 이 당연한 진리가 다시금 축구장의 중심에 자리 잡기를 기대해봅니다. 두 전설이 공유한 뜨거운 유대감과 그들이 함께 꾼 축구의 꿈은 상처 입은 발목보다 훨씬 더 강력한 힘으로 전 세계 팬들의 마음속에 깊이 각인되었습니다. 축구는 계속될 것이고 경기장은 다시 관중들의 함성으로 가득 찰 것입니다. 하지만 오늘 이후로 우리가 바라보는 축구는 어제와는 조금 다를 것입니다. 거친 태클이 난무하던 자리에 서로를 일으켜 세우는 손길이 머물고 비난의 목소리가 있던 자리에 격려의 박수가 흐르기를 바랍니다. 메시와 손흥민, 두 거대한 별이 피치 위에서 써내려간 이 위대한 드라마는 축구가 단순한 공놀이를 넘어 인류가 보여줄 수 있는 가장 고결한 예술임을 다시 한번 증명해 보였습니다. 이것으로 축구의 신이 절하는 메시지는 끝났지만 그가 남긴 풍경의 향기는 오래도록 우리 곁에 머물 것입니다.